이거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건강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례들은 알기 쉽게 해놓으려고 기간을 짤막짤막하게 또는 뭐 7일 뭐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5월에 홍길동이 20일부터 일을 했어요. 20일. 8일을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한 여기에서 이게 취득일이 돼요. 실제 우리 업무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일수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취득일이 그러면 5월 20일입니다. 그죠? 5월 20일.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취득일이 5월 20일이라는 사실을. 근데 자, 5월 달에 보면 이 사람이 8일을 근무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4대 보험이 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사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험료가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그러면은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면적으로 보면은 8일 이상이니까 건강국민이 공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8일 이상이니까. 근데 이게 이 취득신고 하러 들어가면 희망 미희망이 있어요. 희망 미희망.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일용직 근로자예요. 여기 보면 여기 날짜가 좀 다르긴 한데 이 사람도 중간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죠? 2024년 3월 15일 취득을 했는데 중간이죠. 그러니까는 월의 중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4대를 8일 이상이니까 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취득 납부 여부가 있습니다. 이 취득 납부 여부를 보면 여기에 미희망, 희망이라는 1번, 2번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3월 1일이면 당연 취득으로 되어서 무조건 희망이라고 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일자가 아니고 15일, 그 다음에 홍길동처럼 얘는 20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희망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뻥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1일 기준 부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일이 아니면 얘도 지역으로 납부해요. 지역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5월 1일부터 출근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취득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면 4대 보험이 고스란히 다 적용이 돼요. 공제가 돼요. 그것처럼 일용직도 똑같은 겁니다. 5월 1일 취득이 아니면 미희망, 희망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미희망으로 하면 이 홍길동이는 지역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미희망이라고 하시고 이 사람의 5월달 연금은 고지가 안 되겠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0원, 장기도 0원. 그러나 6월에 보시면 이 사람의 취득일은 5월 20일이라고 취득 신고 해줍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보시면 6월 1일부터 이 사람의 마지막 근무가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상실일은 언제입니까? 요 날이 되겠죠. 29일. 요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6월 29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이 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은 8일 이상이니까 우리가 보죠. 이 사람이 취득이 5월 20일이었지만 6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봅니다. 보면 11일이죠. 공제가 다 됩니다. 국민, 장기, 요양 다 공제를 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퇴사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건강도 국민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부가의 기점을 언제 두느냐는 회사에서 결정을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례 2를 보면 이분이 1월 1일부터 한 달 8일을 근로를 했고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1일부터 31일까지는 해당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2월 1일부터 25일까지 7일밖에 근로를 하지 않았고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2번에 보면 최초 근로일 다음 달 2월에 7일 미만으로 다음 달 초 2월 1일 상실을 할 수 있고 라고 했어요.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왜? 7일이고 소득이 220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월 1일 날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신고서 제출로 희망 여부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쭉 우리가 마지막 글로 여기 26일로 상실을 하게 되면 이거를 납부할 수도 있어요. 희망과 미희망 이 판단 여부를 본사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자격 여부 여기 3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을 했어요. 적용 대상이죠. 가입 대상입니다. 자 21일에서 3월 1일 당연 연속 근무니까 당연하죠. 3월 1일부터 31일 7일간 근무를 했고 210만 원이래요. 그럼 이 사람의 상실일은 언제예요? 3월 1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상실이 3월 1일인데 또는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연속성이 있는 이 부분에 7일을 했고 21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금을 납부할지 안 할지는 근로자하고 상일해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로의 다음 달 상실 가능하며 희망 여부 판단은 신고서로 제출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본사에서 어디까지 종료를 상실 신고를 할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원칙은 3월 1일 날 상실해야 되는 게 맞죠. 왜? 이 사람 7일 했으니까. 근데 4월 1일 날 나는 상실을 하겠다 하면 이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간의 상의와 협의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4월 1일 날 사업장에서 퇴사를 시켜버리면 이 부분이 연속성이 있는 이 부분까지도 소득 변경을 해버리면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에 상실을 둬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상실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일자 1일부터 말일까지 이 부과되는 부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취득을 잡고 희망 미희망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이고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은 1일자 부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8일이지만 건강은 부과되지 이달에 5월달 건강은 납부가 없습니다. 단 6월에 있는 이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잘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예를 든 이 부분은 정말 일용노후비 4대 보험 신고하시는 분들은 늘상 있을 거예요. 20 며칠 날 일을 했는데 10일 일하고 그 다음 달에 7일 일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잘 하셔가지고 신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건강이 무조건 1일 적용이에요. 1일 적용이고 그리고 연금은 거진 건강 따라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건강과 국민이 따로 놀 수는 없어요. 취득일이 각각 다를 수는 없잖아요. 상실일도 그렇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월 초냐 중이냐에 따라 이제 보험료가 산출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적용을 해보시고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제가 설명한 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또 더 좋은 어떠한 무언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다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해가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공부를 해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건강하고 국민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디 들어가면은 이걸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매뉴얼을 기재를 해놓든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료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 자료를 엑셀로 한번 만들어서 적용해 보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일용농업이 지급 명세서에 직접 대입을 해 보시면 더 쉽고 더 빨리 내 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준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요 건으로 건강관리공단이든 국민연금이든 문의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근데 뭐 돌아오는 뭐 물론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부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관리공단이든 국민연금이든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